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한일 철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철강 기업들을 여러 개를 좀 다뤄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히 최고라고 보일 수 있는 매수세가 사라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2,100만 원이었어요. 2,100만 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참 다루지만은 정말 할 말 없게 만드는 기업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철강업계가 전체적으로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많이 힘드네요. 두 번째, 미국이 중국산 보복 관세 장기화 여부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 내용 시작할게요. 자, 먼저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뭘 하는 회사인지 들여다봐도 특색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요. 철판유 도매 및 상품 중개, 그리고 1차 금속 제조, 철강제 임대, 뭐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네요. 대부분 이제 조금 매출이 그래도 지금같이 이제 하반기 때 다들 힘든 상황에서 잘 버텨주는 애들은 좀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철강들을 좀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일철강 같은 경우에는 본 사업 자체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다. 매출액 부분을 보더라도 499억 원의 매출이 잡히면은 적자를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2024년도 1분기 때 다 적자를 기록을 했고, 올해 2분기 또한 그렇게 기대할 만한 포인트는 딱히 없었기 때문에 하반기 때도 더 힘들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세 또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 왜 회복을 못하는지 이제 근본적인 내용부터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철강 소재에 대해서 이 수요를 중국이 대부분 이제 감당을 해줬는데, 이 중국이 장기적인 내수 침체가 계속해서 오게 되면서 그 부동산 시장 또한 계속해서 빠져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자금이 안 돌기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게 가장 큰 이유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고, 친환경 정책 역풍, 정말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철강 기업에 진짜 엄청나게 큰 악재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이 ESG 압박 때문에 탄소가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해서 용접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철강업계는 정말 뼈아픈 상황입니다. 네 번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쓰리고의 압박이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한 상황입니다. 자, 주요 소비처인 중국의 내수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뉴스로 많이 접했었을 겁니다. 에버그란데라고도 부르고 있고 헝다 그룹이라고도 하죠. 얘네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로 206조 원 정도의 부채가 발생을 했는데, 부동산 회사가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계속해서 돌려막기식으로 이제 대출을 계속해서 일으켰습니다. 회사가. 그런데 이게 걸렸어요. 중국 당국에. 그래서 대출을 못 받게끔 규제를 엄청 강하게 하니까 자금 수혈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버블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를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이게 여파가 중국의 열연 유통 가격, 그러니까 강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철강 시장엔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열연의 유통 가격 자체가 쭉쭉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3배를 부과를 했어요. 2024년도 4월 달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슈퍼 301조를 가동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 중국에 저가 철강이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철강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매출이 너무 개선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서 내렸던 결론이 중국산 철강에다 그냥 관세를 부과한다. 징벌적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우측에 사진 2명 넣어놨잖아요. 왼쪽은 트럼프고 우측은 해리스 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책을 어떤 식으로 좀 내놓냐면은, 해리스가 바이든의 뒤를 이을 사람이에요. 그럼 바이든이 내렸던 행정처분에 대해서 철수하는 명령 안 내리겠죠? 뭐 그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트럼프도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가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내렸던 행정처분이
우리나라 산업인 철강 산업을 이제 보호해주는 조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철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도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이 중국산 철강 이 부분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을 했을 때 왜 그 조치가 중국에 내려진 건데 우리가 피해를 볼 수가 있느냐? 얘네들이 이제 원래는 미국에다가 납품을 했었는데 그거 재고가 남잖아요. 안 팔리니까 당연히 25% 비싸니까. 그래서 이걸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한국을 겨냥을 했습니다. 한국과 동남아 시장을 겨냥했는데 한국에 워낙 저가의 이제 재고가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한국 철강 기업들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매출액이 줄어들겠죠? 가뜩이나 철강 시장이 원자재 가격 압박도 심한 부분인데 장사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철강 사업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대두가 됩니다. 1,400원 선까지 거의 이제 추격하려고 터미까지 쫓아왔는데 1,400원 또 넘어가게 되면은 돈 빌리기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어음 발생을 계속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매출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사는 입장 파는 입장 둘 다 많이 힘들어지겠죠. 이것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은 철강업계가 전체적으로 중국의 수요 부진 계속 겪고 있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매수세가 완전 꺾여도 너무 꺾였어요. 오늘이 수요일인 걸 좀 감안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매수세가 2,100만 원이면은 그냥 누가 손절했다는 소리입니다. 지쳐가지고. 그만큼 매수세가 없어요. 사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한일철강은요. 테마주로 딱히 엮이는 게 딱히 없습니다. 그냥 다른 애들 다 돌았는데 안 가면은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어가지고 주주분들 참 많이 힘든 기간을 겪으실 것 같은데 그게 좀 장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더 마음이 좀 아픈 신경이 쓰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하루가 멀대하고 계속해서 바뀌는 국제 정세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참 얘기를 하면서 되게 암울하지만은 그래도 항상 안 좋은 일만 이어지겠습니까? 또 언젠가 또 언제 그랬냐는데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잘 올라가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